성철 스님이 영원한 자유의 길, 영혼의 세계, 윤회의 실증을 위하여 지난 수천 년 동안 많은 사람들에 의해 논란과 시비가 되면서도 완전히 결론을 내리지 못한 문제로 영혼의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과학자나 철학자, 종교가는 영혼이 꼭 있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또 어떤 학자들은 영혼 같은 것은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싸움은 수천 년 동안 계속되어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불교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취급하는가? 대승이나 소승, 어느 경론을 막론하고 팔만대장경에서 부처님께서는 한결같이 생사윤회를 말씀하셨습니다. 즉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 아니고 생전에 지은 업에 따라 몸을 바꾸어가며 윤회를 한다는 것입니다. 윤회는 우리 불교의 핵심적인 원리의 하나입니다. 그러면 윤회라는 것이 확실히 성립되는 것인가? 근래 세계적인 대학자들은 윤회를 한다는 영혼 자체를 설명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윤회를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윤회는 부처님께서 교화를 위해 방편으로 하신 말씀이지 실제 윤회가 있는 것은 아니다. 윤회가 있고 인거가 있다고 하면 겁이 나서 사람들이 행동을 잘 하지 않을까 하여 교육적인 방편으로 하신 말씀이다. 그런데 근래 과학이 물질만 아니라 정신과학도 자꾸 발달함에 따라 영혼이 있다는 것이, 윤회가 있다는 것이, 또한 인과가 분명하다는 것이 점차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면 생사윤회를 벗어나는 해탈의 길이 열릴 수 있는가? 해탈의 내용은 어떤 것인가? 그런 의문에 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확실히 판단을 내려야만 부처님 가르침을 따르는 제자로서 또 신앙생활을 하는 데에나 불교 포교를 하는 데에 그리고 수행하여 성불하는 데에 근본적인 토대가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만 바른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는 세계의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그 베일이 벗겨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 아니고 다시 태어난다는 사실에 대해 세계적으로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신빙성이 높고 객관성을 띠고 있는 연구 방법으로 전생기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대개 2-3살 되는 어린 아이들에게서 나타나는 것인데 이들이 말을 배우게 되면서 전생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전생에 어떤 곳에 살던 누구인데 이러이러한 생활을 한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을 따라서 조사해보면 모두 사실과 맞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생 기억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5년 전 터키 남부의 아난다라는 마을에 이스마일이라는 어린애가 있었습니다. 그 집은 정육점을 하는데 태어난 지 1년 반쯤 되는 어느 날 저녁에 아버지와 침대에 누워있다가 문득 이런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우리 집에 가겠다. 이 집에서는 그만 살겠어요. 이스마일아, 그게 무슨 소리냐? 여기가 내 집이지. 내 집이 또 어디 있어? 아니야, 여기는 우리 집이 아니야. 우리 집은 저 건너 동네에 과수원을 하고 있어. 내 이름도 이스마일이 아니고 아비스스 르무스야. 아비스스 르무스라고 부르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부터 대답도 안 할 테야. 이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말했습니다. 나는 저 건너 동네 과수원집 주인인데 50살에 죽었어. 처음에 결혼한 여자는 아이를 못 낳아서 이혼하고 새로 장가를 갔어. 그리고는 아이 넷을 낳고 살았지. 그러다가 과수원에서 일하는 인부들과 싸움이 벌어져서 머리를 맞아 죽었어. 마구간에서 그랬지. 그때 비명소리를 듣고 마누라하고 애들 둘이 뛰어나오다가 그들도 맞아 죽었어. 한꺼번에 4사람이 죽었지. 그 후 내가 당신 집에 태어난 거야. 아이들 둘이 지금도 그 집에 있을 텐데 그 애들이 보고 싶어서 안 되겠어. 그리고는 자꾸 전생의 자기 집으로 간다고 합니다. 그런 소리 못하게 하면 옵니다.
그러다가 또 전생 이야기를 합니다. 한 번은 크고 좋은 수박을 사왔습니다. 이 어린애가 가더니 제일 큰 조각을 쥐고는 아무도 못 먹게 하는 것입니다. 내 딸 구루사리에게 갖다 줄 테야. 그 애는 수박을 좋아하거든. 그가 전생에 살았다고 말하는 곳은 지금 집에서 그다지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이어서 그 지방 사람들이 간혹 이 동네에 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웬 아이스크림 장수를 보더니 뛰어나가서 말했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겠어? 알 턱이 있겠습니까? 나를 몰라? 내가 아비스스 루무스야. 내가 전에는 우리 과수원이 과일을 갖다 팔고 채소도 팔았는데 언제부터 아이스크림 장사를 하지? 내가 또 내 할례도 해주지 않았더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모두 사실과 맞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자꾸자꾸 소문이 났습니다. 터키는 회교국으로서 회교 교리상 윤회를 부인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재생을 주장하면 결국 그 고장에서 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아비스스 루무스가 전생 이야기를 하지 못하도록 자꾸 아이의 입을 막으려 하였으나 우는 아이를 달래려면 도리가 없었습니다. 아이가 3살이 되던 해입니다. 확인도 해볼 겸 아이를 과수원으로 데려갔습니다. 함께 가는 사람이 다른 길로 가려면 아니야 이쪽으로 가야 해 하면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앞장서서 과수원으로 조금도 서슴지 않고 찾아 들어가는 것입니다. 과수원에는 마침 이혼한 전생 마누라가 앉아있다가 웬 어린애와 그 뒤를 따라오는 많은 사람들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져서 쳐다보았습니다. 어린애는 전생 마누라의 이름을 부르며 뛰어가더니 다리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너 고생한다. 어린애가 중년의 부인을 보고 너 고생한다고 하다니 부인은 더욱 당황했습니다. 놀라지 말라. 너희 전생 남편인 아비스스 루무스인데 저 건너 동네에서 태어나 지금 이렇게 찾아왔어. 또 아이들을 보더니 사귀, 구루사리 참 보고 싶었다 하면서 흡사 부모가 자식을 대하듯이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을 자기가 맞아 죽은 마구간으로 데려갔습니다. 전에는 좋은 갈색말이 한 필 있었는데 그 말이 안 보이니 어찌 된 일이라고 묻고 팔았다고 하니 무척 아까워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일하던 여러 인부들을 보지 않고도 누구 하며 한 사람씩 이름을 대며 나이는 몇 살이고 어느 동네에 산다고 하는데 모두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전생이 과수원 주인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결국 세계적인 화제거리가 되어 이스마일이 6살이 되던 1962년 학자들이 전문적 과학적으로 조사 검토를 하기 위해 조사단을 조직하였습니다. 이때 일본에서도 다수의 학자들이 참여했습니다. 그 조사 보고서를 보면 확실하고 의심할 수 없는 증거로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아비스스 루무스에게 돈을 빌려간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죽어버리자 그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이스마엘은 돈을 빌려갔던 사람을 불렀습니다. 내가 어느 날 돈을 얼마를 빌려가지 않았느냐. 내가 죽더라도 내 가족에게 갚아야 할 것이 아니냐. 왜 그 돈을 떼어 먹으려고 여태 갚지 않았어? 돈 빌려간 날짜도 틀림없고 액수도 틀림없었습니다. 안 갚을 수 있겠습니까? 이리하여 전생의 빚을 받아냈습니다. 이것은 죽은 아비스스 루무스와 돈 빌려 쓴 사람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었습니다. 그런 것을 정확히 말하는데 이것을 누가 어린애에게 말해줄 것이며 또 어린애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여 이스마엘은 이 아비스스 루무스의 재생이라는데 확정을 짓고 보고서를 냈습니다. 지금 얘기한 이스마엘의 예와 같은 전생기억 사례는 학계에 보고된 것만 해도 무수히 많습니다. 그 중에는 한두 가지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몇 해 전 스리랑카에서의 일입니다. 태어난 지 37개월이 된 쌍둥이가 자꾸 전생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사단이 아이를 전생에 살았다는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는 인근 주민들이 수백 명을 놓고 그
그 아이의 전생의 부모 형제들을 섞어 두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아이더러 전생의 부모 형제를 찾아보라고 하였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이 사람이 아버지, 이 사람은 어머니, 이 사람은 누나, 이 사람은 형님 하면서 가족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찾아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아이의 전생 기억을 틀린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또 3살 된 어느 아이가 전생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는 다이빙 선수였다고 자랑했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지금도 다이빙 할 수 있겠니? 그럼요, 할 수 있고 말고요. 전에 많이 했었는데요. 이리하여 3살 된 어린애를 높은 다이빙 대 위에 올려놓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어린애가 다이빙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조금도 무서워하지 않고 조금도 서툴지 않게 서슴없이 다이빙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전생 기억이란 이런 식입니다. 또 흔히 천재니 신동이니 생이 지진이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글을 배운 적이 전혀 없는데도 태어나면서부터 글자를 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책을 보여도 모두 읽을 줄 아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생이 지지라고 하는데 나면서부터 다 아는 것입니다. 이 생이 지지가 바로 전생 기억입니다. 전생에 배운 것이 없어지지 않고 금생에 그대로 넘어온 곳입니다. 또 처음 가보는 곳인데 낯설지가 않고 처음 만난 사람인데 친근감이 가는 경우는 전생 기억이 희미하게 되살아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전생 기억을 가진 사람은 얼마나 되는가? 대부분의 사람은 우매하여 전생 기억이 캄캄하지만 조금 희미한 사람도 있고 분명한 사람도 가끔 있습니다. 전생 기억이 분명하여 증거가 될 만한 사람을 전문적으로 조사 연구하는 학자와 단체가 있는데 그 중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이가 미국 버지니아 대학에 있는 이안 스티븐슨입니다. 그는 세계 도처에 연락 기구를 조직하여 전생 기억을 가진 아이나 어른이 있어 연락해주면 학자들을 보내 갖가지 조사를 확인하여 사실 여부를 알아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리하여 그는 수년간 600여 명의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그중 대표적인 20명에 대한 사례를 뽑아 책을 출간하였습니다. 윤회를 암시하는 20가지 사례라는 책이 그것입니다. 전생 기억에 대한 보고서로는 가장 확신이 있고 그에 대해서는 누구도 반대하기 어려운 유명한 책으로 세계 각국에서 많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 수년이 지난 1975년까지 1300명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수십 명도 상당한 숫자인데 1300명이라는 자료를 어떻게 반대할 수 있겠습니까? 또 전생 기억 외에는 차시환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어서 다시 나는 것이 아니라 내 몸뚱이가 아주 죽어버려 남의 송장을 의지해서 즉 몸을 바꾸어서 다시 살아나는 경우입니다. 1916년 2월 26일자 중국 신주일보에 보도된 사실입니다. 중국 산둥성에 최천선이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무식한 석공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32살 되는 해 그만 병이 들어 죽었습니다. 장사 지낼 준비를 다 마친 사흘째 되는 날입니다. 관 속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고 사람 기척이 났습니다. 부랴부랴 관을 깨고 풀어보니 멀뚱멀뚱한 눈으로 쳐다보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우리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우리 아버지가 살아났다. 하며 그 부모, 부인, 자식들은 기뻐 어쩔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식구들은 하나도 못 알아보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말을 하는데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죽었다 깨어나더라도 정신 청년이 되어서 집안 식구들도 못 알아보고 말도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를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또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기운을 차리고 건강도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식구들을 못 알아보고 또 말을 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본인도 퍽 답답한 것 같았습니다. 마침 주위에 붓과 벼루가 있는 것을 보더니 종이 위에 글을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글을 아주 잘 씁니다. 유식하다 이 말입니다. 본래 일자 무식이었는데 글 내용을 보니 이 사람은 중국 사람이 아니고 안남, 인도 차이나 사람이었습니다. 그곳에서도 글은 한자를 쓰지만 말은 달랐던 것입니다.
나는 안남 어느 곳에 사는 유건중이라는 사람인데 병이 들어서 치료를 하기 위해 땀을 낸다고 어머니가 두터운 이불을 덮으시오. 땀을 내다가 그만 깜빡 잠이 들었는데 깨어나 보니 여기 이렇게 와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자기는 죽어버리고 안남 사람의 혼만 산동으로 온 것입니다. 이것도 일종의 전생입니다. 전생이란 것이 반드시 몸뚱이가 죽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다시 나타나는 것만 아니고 죽은 육신이 그대로 살아나는데 영혼만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차시환생이라고 합니다. 남의 육체를 빌어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가 기력을 완전히 회복하자 중국말을 조금씩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러 달 동안 가르쳐서 중국말을 조금씩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자꾸 전생에 살았던 곳으로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자꾸 소문이 났습니다. 나중에는 북경대학에서 데리고 가서 여러 가지 정신 감정을 해보고 치료도 하고 하였습니다만 정신은 조금도 이상이 없었습니다. 또 그가 말한 안남에 사람을 보내 조회를 해보았습니다. 과연 유건중이란 사람이 살았다가 죽었다는 것이 확실하고 또 그가 말한 전생의 일이 모두 다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최천선이라는 사람이 죽었다 깨어났으나 안남 유건중의 혼이 최천선의 몸을 빌어 환생했다는 것이 완전히 증명된 것입니다. 이런 일은 참 희귀한 일이라고 하여 정부에서는 이 사람에게 내내 연금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은 모두 당사자가 전생 기억을 갖고 있어서 이야기하는 경우들입니다. 또 심리학에서 전생을 조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최면수를 사용하여 그 사람의 전생을 알아내는 방법을 연구하였는데 이것을 연령 역행이라고 합니다. 최면을 걸어 최면 상태에서 사람의 연령을 자꾸 후퇴 역행시키는 것입니다. 즉 20살이 된 사람을 최면을 걸어서 10살로 만듭니다. 그러면 10살 먹은 사람이 되어 그때의 행동이나 말을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또 4살이 되도록 만듭니다. 그러면 4살 때의 노래를 하고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1살로 만들어 놓으면 울기만 합니다. 말도 못하고 이런 것을 연령 역행이라 하는데 심리학에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의학에서도 이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병이 났는데 도저히 그 원인을 알 수 없을 때 연령 역행을 시켜서 그 원인을 조사해 봅니다. 그러면 10년이나 20년 전의 옛날에 그 원인이 되는 것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간첩이 잡혔을 때에도 이용합니다. 본인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부인할 때 최면수를 사용하여 연령 역행을 시킵니다. 그러면 이전에 간첩 교육 받았던 것들을 모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녹음해 두었다가 다시 물어보면 꼼짝 못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전생 문제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연령 역행을 하여 1살로 만들어 둡니다. 그러면 50살이 되는 사람도 손발을 바둥바둥거리고 빽빽 울면서 어린애 몸짓만 할 뿐입니다. 이번에는 내가 태어나기 1년 전, 2년 전에는 어디 있었느냐 하고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소 성명이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다. 예를 들어 여기 해인사 골짜기에 사는 사람을 연령 역행을 시켜서 1살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태어나기 3년 전을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소 성명이 바뀌어져서 전라도 어느 곳의 누구라든가 일본 어느 곳의 사람이라든가 사람이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과거의 기억으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신과학에서 전생회귀라고 합니다. 전생으로 되돌아간다는 이 말입니다. 전생으로 돌아가서 한 생각뿐만 아니고 2생, 3생, 여러 수십 생까지 올라가는 방법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인간의 정신 상태를 3가지 단계로 나눕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의식 상태입니다. 의식 상태 안에 잠재의식이 있고 잠재의식 속에 무의식 상태가 있습니다. 이것은 의식이 완전히 끊어진 그런 상태입니다. 프로이드가 잠재의식은 어지간히 연구하여 발표하였지만 무의식에 대해서는 별로 공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이 무의식 상태에 대해 큰 공을 세운 사람이 바로
영국의 캐논 박사입니다. 그는 원래 정신과 의사인데 국가에서 주는 가장 최고의 명예인 나이트 자기까지 받은 대학자로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서독, 미국 등 5개국 학술원의 지도 교수이기도 합니다. 그의 가장 큰 공적은 전생 조사에 있습니다. 그도 처음에는 과학자의 입장에서 영혼도 있을 수 없고 윤회도 없다는 철미 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최면수를 이용한 무의식 상태에서 전생회귀를 시켜보니 자꾸 전생이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연령 역행을 하여 10살, 1살 출생 이전으로 역행시키면 전생, 3생, 10생, 저 로마시대까지 역행되어 전생이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른 사실의 기록과 조사해보면 모두 맞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1382명에 대한 전생 자료를 수집하여 인간의 잠재력 이라는 책으로 출판하였습니다. 이 캐논 보고서에 의하면 병이 들어서 아무리 치료를 해도 낫지 않는데 전생 회귀를 통해서 조사해보면 그런 병들이 전생에서 넘어온 것으로 그 전생의 발병 원인에 의거해서 치료하니 병이 낫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유명한 전생요법으로 거기에 보면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물만 보면 겁을 냅니다. 바다를 구경한 적도 없고 큰 강 옆에 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물만 보면 겁을 내는데 아무리 치료를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생회귀를 시켜보니 그는 전생에 지중해를 내왕하는 큰 상선의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상선의 상인들에게 죄를 지어서 쇠사슬에 묶인 채 바다 물속으로 던져져서 빠져 죽었던 것입니다. 그때 얼마나 고생을 했겠습니까? 그러니 금생에 물만 보면 겁을 내는 것입니다. 이 원인에 의거해서 치료를 하니 병이 나았습니다. 또 한 사람은 높은 계단이 무서워 오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전생을 보니 그는 전생에 중국의 장군인데 높은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죽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높은 곳만 보면 겁을 내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캐논 보고서의 사례에 의거해서 학자들이 전생요법을 개발하여 요즘은 전 세계적으로 크게 유행하고 있습니다. 1977년 10월 3일자 타임지에 보면 이에 관한 자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잡지에서 자신 있게 보고할 때는 부인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이처럼 전생이 있다는 것은 물론이고 병치료에 있어서도 전생요법이 세계적으로 유행하게 되었는데도 전생과 윤회에 대한 의심을 갖는다면 불교를 안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전생이 있고 윤회를 한다고 할 때 어떤 법칙에서 윤회를 하는가? 내가 마음대로 원하기만 하면 김씨가 되고 남자가 될 수 있는가? 캐논 보고서에 의거해서 살펴보면 그것은 순전히 불교에서 얘기하는 인과법칙에 의한다는 것이 판명되었습니다. 인과법칙이란 선인 선과 악인 악과입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자연의 법칙입니다. 착한 원인에는 좋은 결과가 생기고 나쁜 원인에는 좋지 않은 결과가 생긴다는 말입니다. 이제 전생을 알 수 있게 되었으니 어떤 사람이 전생에 착한 사람이었는지 악한 사람이었는지를 알아서 그 사람의 금생의 생활이 행복한지 불행한지를 비교해 보면 전생에 악한 사람이면 반드시 금생에 불행한 사람이고 전생에 착한 사람이면 반드시 금생에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법화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전생의 일을 알고자 하느냐? 금생에 받은 그것이다. 내생의 일을 알고자 하느냐? 금생에 하는 그것이다. 전생에 내가 착한 사람이었나 악한 사람이었나를 알고 싶으면 금생에 내가 받은 것, 지금 행복한 사람이냐 불행한 사람이냐를 살펴보면 됩니다. 내생에 내가 행복하게 살 것인가 불행하게 살 것인가를 알고 싶으면 지금 자신이 하는 일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현대 정신과학에서는 인과를 인도말인 까르마라고 하여 이제는 세계적인 학술 용어가 되었습니다. 인과 문제에 대해 가장 큰 공을 세운 사람은 미국의 에드가 케이시입니다. 그에 관해서도 전기도 많이 나와 있으며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그를 기적인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기적을 행하느냐?
남의 병을 진찰하는데 주소 성명만 가르쳐주면 수천 리나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 병을 모두 진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처방을 내고 병을 치료하는데 다 낫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무려 3만 명이나 치료를 해주었습니다. 미국 뉴욕에 앉아서 영국 런던에 있는 귀족들을 진찰할 수 있으며 이탈리아의 로마에 있는 사람들도 진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친구가 영국 런던에 갔는데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K씨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의 대답을 듣고서 바로 뉴욕에 전화를 해보면 그의 말이 그대로 맞습니다. K씨는 병을 진찰하면서 그 원인이 전생에서 넘어온 것이 많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교도였습니다. 예수교회는 전생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종교와 반대되는 것이라고 하여 병치료하는 것을 그만두려 했습니다. 그러나 주위 학자들이 종교와 학문은 다르다고 그를 설득하여 이것을 학문적으로 끝까지 조사해 보자고 의논이 되었습니다. 이리하여 병치료하는 것을 그만두고 전생조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여 2,500명의 전생을 조사하였습니다. 그 사후에도 버지니아 비치에서 많은 학자들이 그의 원거리 진찰과 전생 투시에 대한 수많은 기록을 연구하고 있으며 많은 책들이 발행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초능력의 비밀과 윤회의 비밀, 이 두 권은 공산국가를 제외한 거의 모든 국가에서 번역되었습니다. 에드가 케이시 전생 투시에 의한 전생과 금생의 금생의 인과를 보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을 낳고 사는 부부인데도 그 사이가 무척 나쁩니다. 그 전생을 알아보니 서로 원한이 맺힌 사이입니다. 내외간에는 잘 지내는 사람을 알아보니 전생의 부녀 관계이거나 혹은 모자 관계입니다. 그럴 수가 있을까 하겠지만 우리들이 몰라서 그렇지 본래 인과란 그렇게 맺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업장은 두텁고 눈은 어두워 이해가 가지 않으니 곤란한 것입니다. 숙명통, 전생의 일을 환히 아는 능력을 하여 전생을 환히 들여다볼 수 있으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그래서 이런 때에 현대의 과학자들이 연구한 전생과 윤회 및 인과에 대한 좋은 자료를 소개하면 부처님 말씀을 믿고 이해하는데 보탬이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키가 작은 난쟁이입니다. 그 사람의 전생을 알아보니 부처님 말씀 그대로입니다. 사람이 야망이 많아서 남을 무시하고 깔보면 내 생에는 키가 작게 되는 과보를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남을 올려다 봐야 하고 남에게 내려다 보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해왔듯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윤회를 한다, 인과가 있다는 것은 현대의 과학적 자료로도 충분히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 이 우주의 진리를 다 깨달은 부처님께서 윤회를 말씀하셨으니 이것을 믿으면 그만입니다. 캐논이라든가 K씨라고 하는 과학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3,000년 전에 모두 말씀하셨는데 현대과학이 이에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뿐입니다. 그러니 불교 믿는 사람은 부처님 말씀 중에서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내 이해가 부족한 줄 알고서 무조건 배척한다거나 반대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체험하며 알고 또 바르게 실천하도록 노력합시다. 이번 장의 핵심, 전생의 일을 알고자 하느냐, 금생에 받은 그것이다. 내생의 일을 알고자 하느냐, 금생에 하는 그것이다. 전생에 내가 착한 사람이었나 악한 사람이었나를 알고 싶으면 금생에 내가 받은 것, 지금 행복한 사람이냐 불행한 사람이냐를 살펴보면 됩니다. 내생에 내가 행복하게 살 것인가 불행하게 살 것인가를 알고 싶으면 지금 자신이 하는 일을 보면 알 것입니다.